제 이름은 이서진. 올해로 52. 저는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장 자주 했던 말은 이겁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산다며?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했고 아이들도 별탈 없이 커줬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 초엔 뭐든 즐거웠습니다. 좁은 전셋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밥을 차려 먹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늦게 퇴근해도 빵이나 귤을 들고 와서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지?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면 제 하루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마다 젖병을 삼고 열이 나면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머리는 늘 산발이었고 옷은 항상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길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둘째까지 태어나자 저는 완전히 아이들 돌보는 삶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점점 바빠졌고 집안일은 전적으로 제 몫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내 시간도 생기겠지 하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올리면서 점점 집안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밥은? 내일 아침 회의 있으니까 아침은 됐어.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몸살로 누워있으면 약 먹었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잊는 건 일상이 되었고 제 생일은 아예 기억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제 생일상을 차려주었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그저 시끄럽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이들 앞에서 괜히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 가슴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이며 저는 점점 제 존재가 작아진다고 느꼈습니다. 옷가게에서 남편 옷을 고르며 이거 입으면 더 젊어 보이겠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요즘은 이런 거 안 입어. 남편의 무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 회의가 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한다. 그 말에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원이라는 자리가 원래 바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셔츠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가 풍기고 주머니 속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설마 의심했지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혹여 제가 괜한 소란을 피워 더 무시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스키 캠프에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화려한 여자가 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간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서진아, 나 할 말 있어. 남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귀가 멍해지고 심장은 땅속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지? 나랑 이혼해줘. 부탁이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던 제 얼굴,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저를 가장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서진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거다. 그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골 땅이 생각났습니다. 그 땅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해줄게. 그런데 당신 꼭 후회하게 될 거야.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제에. 마지막까지 남편은 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결혼 생활을 내려놓고 저는 처음으로 제 발로 제 인생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한 평 남짓, 낡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복도에서는 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곧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비록 가진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제 안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아야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저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깊이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창문 밖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은 듯 했습니다. 방 안은 답답할 만큼 좁았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치와 냉소가 없는 공간. 오롯이 제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공간. 다음날 아침 좁은 복도 끝 공용식당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낯선 풍경이었지만 그 면발이 제겐 묘하게 자유의 맛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골에 내려가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골 땅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큰 금액이에요. 계약이 성사되고 은행 통장에 억 단위 돈이 찍히는 순간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남편의 무시 속에 살아왔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었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때 느낀 벅찬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무렵 대학 동창 미경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회생활을 꾸준히 이어온 그녀는 늘 당당했고 제게는 부러운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미경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아,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왜 말 안 했니? 저는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미경아, 그냥 잊고 새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미경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억울하면 갚아야지. 하지만 그 사람은 아마 자기 발로 무너질 거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야. 넌 지켜보기만 하면 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랐지만 사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장님, 어제 호텔 로비에서 임원님 봤다던데요? 옆에 있던 여자 부인이 아닌 것 같던데. 다들 알잖아. 젊은 여자라잖아. 회사 이미지에 안 좋지 않겠어?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임원 사생활 문제라는 제목은 삽시간에 사내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태연한 척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일 뿐이다. 회사 일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경영진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서도 뒷말이 돌았습니다. 사생활 관리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계약해야 합니까? 회의실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발언하면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상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체면을 위해 남편의 퇴직을 정했습니다. 남편 곁에 있던 윤세라는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생활이 달라지자 그녀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우석 씨,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난 편안한 삶을 꿈꿨지 이렇게 무너져가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진 않아요. 남편은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세라야, 잠시만 기다려.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나 세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내요. 그녀는 결국 떠났고 남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20년 동안 눌려왔던 서름이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찾아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게 이거였을까?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잠시 통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다시 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처음엔 여성 쉼터 같은 큰 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 비용, 인력, 모든 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아직 무리겠구나. 대신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밥 한 끼로도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잖아.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밥 짓는 일이었으니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보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다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복수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제 길을 만드는 삶. 그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끊겼다가 다시 걸려오는 방식. 오래전 남편이 늘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참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꺼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사람들도, 그 사람도 떠났어. 나 이제 혼자야.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잖아. 다 쓰신 건 당신이야.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매달려 있던 미련이 완전히 끊어져 나갔습니다. 며칠 뒤 동네 골목을 걷다가 오래 비어있던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간판은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안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임대료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이 있었으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저는 가게 안에 들어가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벽지를 새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중고로 들였고 싱크대와 냉장고도 장만했습니다. 밤마다 청소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손수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메뉴는 크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김치볶음밥, 달걀말이, 따뜻한 국밥 등 누구나 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집밥 같은 음식들. 간판 이름은 오래 고민하다가 다시 봄이라고 정했습니다. 무너졌던 제 삶이 다시 피어난 것처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봄 같은 시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간판이 걸린 날 골목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흰 바탕에 연두빛 글자, 옆에 새싹 하나. 가슴속에 이제야 내가 설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연 첫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점심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로 오픈했나 봐요. 여기 뭐해요? 집밥 같은 밥을 하는 가게예요. 따뜻한 국밥도 있어요. 아주머니는 국밥을 시켰습니다. 한 숟갈 뜨고 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물 맛이 진하네. 집밥 같아서 좋아.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며칠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들르는 인부 아저씨는 국밥을 먹고 나면 늘 오늘 하루도 잘 먹었네 하고 말했습니다. 혼자 밥하기 귀찮다며 오는 이웃 아주머니는 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하고 웃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은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밥 한 끼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구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나 몸이 안 좋아. 도와줄 수 없겠니?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건강 챙기고 연락 그만하면 좋겠어.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고 졌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고
가을에는 김치전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겨울이 오자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손을 녹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이서진으로 산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며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너지고 꺾인 줄 알았던 제 인생이 다시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며 말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제는 나 이서진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